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리는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코레일 유통에서는 현장 관리직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경력사원의 경우 서비스 관련 업무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1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행정직 선임행정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행정 업무 관련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회계 출납 업무와 비축기지 관리 업무를 지원해줄 고졸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며 한국사 능력시험 2급 이상인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위촉연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사회과학 분야 전공자로 공인 어학 성적을 보유한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1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리면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일본 취업의 전문가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말씀입니다. 나날이 아름다워지고 아닙니다,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일본 취업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취업 시장 좀 정리되는 분위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한창 이제 내정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말일 정도 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그 공채 시즌이 내년 4월인가요? 네, 내년 4월부터 내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3월부터. 자, 그렇다면 좀 상당히 이 7월부터 좀 시간이 남는데 그동안은 좀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네, 이제 6월 말일에 이제 거의 내정이 다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나머지 중소기업들이나 아주 작은 기업들이 이제 채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 말일에 내정을 못 받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 위주로 응모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내정을 받은 분들은 이제 10월 1일 정도에 되면 내정식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거든요. 내정식이라는 것은 이제 내정자들을 모아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내정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1일 날 내정식을 이제 가고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7월부터 9월 막판에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내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정을 받으면 7월, 8월, 9월은 내정자들은 어떻게 지내는 건가요? 정말 그냥 학업에 돌아가서요. 네, 공부하다가 또 이제 일본에서는 그 현지에 있는 대학생들은 그 졸업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한 달, 뭐 2달 이런 식으로 여행 갔다가 이제 내년 3월 말 졸업을 하고 4월 1일부터 입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취업이 확정이 되면 거의 바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가고 정신이 없는 시간을 보내는데 일본은 호흡이 굉장히 기네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치게 되면 대학 입학 전까지의 한 2~3달 정도를 이렇게 푹 쉬고 이제 학생이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좀 비슷한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 좀 굉장히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네요. 네, 일본은 거의 반년 이상을 이제 학업으로 돌아가서 쉬다가 이제 입사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매뉴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스케줄이 채용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월 말일까지 내정을 내고 10월 1일 날 내정식을 참가하고 이 한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뭐 12월, 1월 이때 이제 취업 비자를 받고 3월 초에 이사를 가서 4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그런 스케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성공하는 일본 취업.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엔트리시트 작성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완성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트리시트와 이력서 지금 몇 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엔트리시트와 이력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력서는 엔트리시트에 쓰인 내용을 뒷받침하는 양력의 요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엔트리시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기업에게 세일즈하는 하나의 기획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기업이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할 때 엔트리시트에 쓰여진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그런 심층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트리시트를 쓰기 전에 충분히 자기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나라의 자소서와도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저희가 들었었는데 자기 분석,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쓸 때도 어려운 게 자기 분석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기 분석은 한국이나 일본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 자기 분석을 한다 했을 때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인물이나 아니면 사건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분석을 하고 네.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예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일본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일본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고 그렇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5년 전, 10년 전에 한번 일본어 실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그때를 회상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네. 나 한국어 이제 자막 없이 네. 한번 보고 싶다. 아니면 일본을 여행을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아서 일본어를 한번 배워볼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히라가나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부를 하셨을 거고 지금은 비즈니스 레벨 이상까지의 일본어 실력을 구사하게 되어서 나 이 정도면 일본에 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취업까지 생각을 하시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지금 현상에 본인에게 이제 일어난 현상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거로 돌아가 보면 무조건 어떠한 계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행동을 했을 것이고 그 결과 현재 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엔트리시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시절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 지금까지의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일단은 다 써보고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능력을 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본인의 장단점 그리고 가치관, 직업관, 인생관, 미래에 대한 포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자기 분석까지 마쳤다면 이제 기입을 좀 해야겠죠? 중요한 포인트만 살려서 기입하는 요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탁월한 에피소드를 선택을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감. 네, 글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탁월한 그런 에피소드를 선택을 하실 때 이게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요.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까지 했고 그 결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 꿈을 이런 식으로 키우게 되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에피소드를 이제 글감을 딱 잡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큰 흐름을 좀 잡고 그 다음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구구절절 이제 내용을 막 쓰는 게 아니고요. 6화 원칙을 기준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해야지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사원의 입장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엔트리 시트 자체는 기업에게 본인을 세일즈하는 하나의 기획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학생 시절의 그런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본인이 입사 후에 어떤 식으로 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엔트리 시트라는 게 정말 나를 어필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내가 좀 돋보일 수 있는 에피소드를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요? 예,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 같은 게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엔트리 시트는 기업에게 나를 세일즈하는 그 양식인 만큼 기업별 그 성향이나 아니면 경영 방침 아니면 그리고 그 인재상을 고려를 하셔서 기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그러면 기업 또는 이 업종별로 똑같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은 사실 좀 의도를 파악을 해서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어느 정도 예. 맞추는 게 아무래도 그 상대방이 봤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좀 예를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쉽고 빠른 이해를 위해서요. 그 업종별로 좀 엔트리 시트의 예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종합상사 모 회사의 엔트리 시트의 예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학생 생활 중에서 실적 또는 경험을 알려주세요. 동아리 활동, 취미, 봉사활동, 인턴 등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경험한 것 중에서 주위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한 에피소드를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이 주체적으로 실행한 경험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경험은 미달성한 경험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도전하고 싶은 것, 실현하고 싶은 것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은 그 유연성이나 뭐 실행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신뢰할 만한 그런 논리관을 굉장히 중시하는 기업이거든요. 때문에 이 엔트리 시트의 그 4개의 질문에 대해서 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답변을 다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걸 좀 하나씩 기입을 할 때 아까 좀 얘기하셨던 것처럼 질문 의도에 맞게 좀 어필 포인트를 좀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기입을 하실 때 그 어필 포인트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한국 청년들은요, 스펙을 너무 많이 쌓으셨기 때문에 네. 어필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엔트리 시트를 보면 그 하나의 질문에다가 뭐 5개, 6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필하고 싶은 그런 능력들을 굉장히 한꺼번에 어필하려고 네, 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기입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중복해서 그 답변을 달게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 상대방이 그 답변을 읽었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질문당 한 답변만 한 어필 포인트로 답변을 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적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게 종합상사의 엔트리 시트 질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종합상사의 맞춤 엔트리 시트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종합상사의 업무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종합상사라는 게 그 다양한 물건들을 세계와 거래를 하는 일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판매자와 이제 구매자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의 중간에서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뭐 파이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 종합상사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할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이 굉장히 네. 중요하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는요, 주위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과 이제 본인이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줬던 뭔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는 뭐 실행력이나 그리고 논리성도 같이 포함해서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종합 상사 기업 엔트리시트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좀 서비스 분야의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요? 네, 서비스 기업의 그 엔트리시트 설문을 함께 볼 텐데요. 일단 1번,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2번, 현 시점에서 당신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당신은 어떤 분야에서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그리고 3번째, 대학교 입학 후에 가장 자신감 있게 이것을 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은 그 기업에 대한 애사심이 중요하고 그리고 각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한다라고 인재상에 써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 방침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일본 내수 시장보다 글로벌 시장 쪽에서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좀 더 글로벌 사업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홈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선택을 하셔서 답변을 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업별로도 분야에 따라서 질문이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엔트리 시트를 적을 때 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 같은 게 있거나 할 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엔트리 시트를 쓸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점은 일단은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종합상사나 그 서비스 업계 질문들을 보면 이 기업에 왜 응모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지망 동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인사 담당자들의 그런 질문 의도를 보면 왜 이 회사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경쟁 타사가 아닌 왜 우리 회사에 응모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열의와 의욕은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의도를 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알고 싶어 하는 이제 내용이 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타사에는 없는 그 귀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특색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장점과 그리고 능력을 접목시켜서 이제 어필을 하시면 설득력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김보경 대표님이 알려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엔트리 시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코너 속의 코너죠. 김보경 대표님이 매주 저희를 위해서 일본 생활 꿀팁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일본 비즈니스 문화의 팁인데요. 네. 요세가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세가키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네, 요세가키는 이제 한국어로 하면 롤링페이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스포츠 선수의 뭐 퇴임식이나 아니면 뭐 졸업, 전학, 정근, 뭐 그리고 퇴직 등의 송별회 때 그 떠나는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이제 기입을 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롤링페이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특히 회사원이 되고 나서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학창 시절에 썼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어때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런 롤링페이퍼 요세가키 좀 활발하게 주고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소속 부서에 따라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는 이제 부서 이동이나 아니면 퇴직을 할 경우에 그 송별회의 선물과 함께 요세가키를 같이 전달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로 좀 롤링페이퍼 하면 사실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적잖아요. 모서리에 적기도 하고 조그만하게 적기도 하고 막 다른데 일본은 글쎄요, 좀 양식 같은 게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본에 또 양식이 있습니다. 그 A4 용지 정도 되는 크기의 그 하드보드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요세가키 그 용지라고 해서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사진과 메시지를 기입을 하는데 그 앨범 형식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쌓였던 그런 그 추억과 그리고 사진들 이런 것들과 그리고 동료, 상사, 선후배들의 메시지를 포함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일 경우에는 그 환영회도 그렇고 송별회 때도 그런 회식 모임을 할 때 네. 항상 그런 간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럴 때 그 선후배가 이제 송별회를 이제 할 때 본인이 이런 요새각기까지 준비를 같이 하신다면 이 친구 굉장히 사려 깊은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사랑받을 수 있는 네. 막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요새가키까지 저희가 일본 생활의 깨알 팁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일본 취업 딱 했을 때 딱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와이나리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